오늘은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게 이제 뭐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냐 민주당이 만든 가짜 뉴스냐 아주 논란이 거셉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다 통합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게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인 지난 5월이다. 그런데 이 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맡긴 설계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 타당성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넉 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변경한 제시 주체가 문재인 정부의 용역업체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뒤 달라진 고속도로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방이 끝이 없는데 먼저 패널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처가 카르텔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만든 가짜 뉴스입니까? 먼저 장윤성 기자님. 저는 문제의 본질을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은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오고 한 두 주 한 열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서 자꾸 비본질의 흙탕물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요. 본질은 2008년 당시부터 해서 지난 15년간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왜 필요했는가?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리 두물머리가 너무 막혀서 이 6번 국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양평 군민들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너무 막히니까 서울 나가기도 힘들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니까 IC 하나만 뚫어줘라. 그런데 이게 계속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기재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2017년도에 국가 고속도로 발전 계획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 노선이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2021년 4월 30일 날 예타가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도로를 뚫기 위해서 이 노선이 추진이 됐던 건데 느닷없이 종점이 왜 바뀌었냐? 이 종점을 바뀐 이유가 뭐냐?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종점을 바꿨나? 완전히 다른 길이 된 거 아닙니까? 전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은요. 결국은 이제 그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섞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괴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1%의 진실은 있어요.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그 분기점 종점이 바뀐 거. 네. 요게 하나가 1% 진실이에요. 그다음부터 99%는 전부 이게 거짓입니다. 일단 분기점이 바뀐 데서 땅값이 오르느냐? 그것부터 봐야 돼요. 또 이제 민주당은 원래 기존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남양평 IC가 있으니 거리 가가지고 위로 올라서 오면 서울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양서면을 하든 강상면을 하든 조금 이게 몇 분 정도 차이 나겠죠. 서울의 접근성이 몇 분 빨라지면 땅값이 뭐 몇 배 오릅니까? 서울에 5분 빨리 가면 땅값이 10배 오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주장을 하고 있다. 기본 전제가 이거 분기점이 강상에 온다 해서 IC가 아니고 분기점이잖아. 분기점 주위에 땅 사는 바보입니다. 근데 500m 떨어질 때서 이 땅값이 오르느냐 말이야. 땅값이 안 오르면 모든 논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종점 분기점 바꿔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뭐 몇 배 올라야 되잖아요. 안 오르면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거는 이해찬 대표죠. 지금 고소됐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4천억을 더 들여서 자기 집 5분 거리에 연기 IC를 냈잖아요. 이걸 동네 사람들은 해찬 IC랍니다.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예타 후에 4천억 들여서 자기 땅값이 4배 뛰었어요. 한번 이게 본인이 해먹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도 해먹는 줄 알고 자기가 4배 해먹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똑같은 줄 알고 가짜뉴스를 제공했잖아요. 지금 고소당했거든요. 저는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부 대비. 지금 이제 서 변호사님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사자성어로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뭐 해찬 IC 그러면 이 그 양평고속도로는 건희 IC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싸움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변경안을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종점이다.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냥 묻는 거예요. 의심, 의혹.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라고 단정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데 그 해당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야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말할 자격이 뭐 있어. 너 털어보니까 뭔지 나와. 너 어저께 뭐 안 좋은 일 했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메신저에 대해서 계속 흔들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오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종점으로 바꾼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부분들을 특혜 시비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종수 여사 땅이 거기 있었으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온갖 물타기를 가지고 문제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예전에 날리면 바이든처럼 우기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히고 상임위에서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계속해서 그게 안 밝혀지면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 부대변인. 네, 지금 그 서 부대변인 좀 팩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선 2022년 1월에 저희 이 양평군 고속도로에 대한 그 대안 노선 타당성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2022년 3월에 입찰에 의해서 2개의 민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60일 뒤에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원안보다 지금 강화면으로 이어지는 이 수정안이 좋다고 해서 이 민간 업체에서 당시 갓 취임한 원희룡 장관한테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이제 확정 보고를 합니다. 이게 가장 저기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자산 증식을 위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권력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수혜자의 어떤 그 이익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 양평군 고속도로 게이트의 권력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원희룡 장관이 아니고 그 노영욱 장관이었나요? 전임 장관이? 그 노영욱 장관이 이 권력의 주체인 거죠. 그리고 수혜자는 엉뚱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예타전에 땅을 매입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정동균 군수 또는 임박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뒤에 땅을 매입한 김부경 총리 굳이 말하면 그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애초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기 때문에 권력의 주체 명시도 못하고 수혜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들고 나온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자충수가 되고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